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그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뉴스, 이 뉴스가 굉장히 크고 또 궁금한 부분도 많은데, 이건 저희가 2부에 친절한 대기자에서 좀 길게 들려드리려고요. 뉴스 연구소에는 좀 아껴두겠습니다. 자, 김정훈 기자, 뭐부터 갈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간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네. 두 사람은 그동안 토론회 횟수와 방식 또 주간 방송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원래 약속됐던 15일 토론회 일정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뒤늦게 어렵사리 합의한 바에 따르면요. 채널 A를 통해서 오늘 오후 4시부터 10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는 채널 A, 시간은 오후 4시. 예. 주제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와 대안이고요. 각자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지율은 선두지만 TV 토론회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안철수 대표의 등판이 일단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무산이 그냥 이대로 되는 건 아니야? 막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빨리 봉합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내부 경선 TV 토론도 있지만은 네. 그 당 지지자들은 보지만은 또 다른 당 지지자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야권 단일화가 가장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게 다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보 진영에서도 볼 것이고 보수 진영에서 볼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도도 볼 것이고, 중도도 볼 것이고, 이제 안철수 금태섭 지지자들도 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실력이 어떻게 변했나,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이제 저 본방송 끝나고 하는 유튜브 댓글쇼에서 어제 TV 토론의 역사 한번 쭉 훑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TV 토론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 간의 그 이야기들, MB 아바타입니까? 요거들을 예. 제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제 실패의 교과서에 사례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있었던 이제 전략이었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보면 그러면 이번에 네. TV 토론이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는 처음 보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런 것에 맞는 토론을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약간 어느 정도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안철수가 잘하겠어? 약간 이게 그러니까 기본 점수 자체가 예전에는 한 90점 정도를 눈높이로 봤다라면 지금은 한 80점, 70점 정도를 눈높이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가, 토론에 있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 부분도 관심을 끌 수 있는 포인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태도만 아주 나쁘지 않은다라면 오히려 실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김준일 대표는 이게 부정적인 기저 효과, 그러니까 더 TV 토론에서 어떤 지금 실수를 하더라도 더 크게 실망할 부분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 선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TV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좀 하락세로 뚜렷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 토론을 못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이후 작성한 대통령 선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TV 토론의 결과 안철수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TV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키웠고, 결과적으로는 본선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보수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안철수 대표가 본선에서 항상 용두삼인데 그 계기는 TV 토론이 될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어떻게 TV 토론을 넘길 것인가가 여전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지금 대단히 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난달 초부터 TV 토론을 대비해서 다양한 패널들을 모아놓고 모의 토론회를 계속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고, 이미지 변신도 꽤 하고 있죠.
안철수 대표가 최근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TV에서 보여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서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눈썹 문신까지 한 것 같다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여튼 뭐 보고요. 보고 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보죠. 두 번째 연구 주제 뭔가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물러날 뜻이 없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아예 그 직접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아, 찾아갔어요? 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네요. 대법원장 하차 요구는 여권에서도 나왔죠. 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그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뭐 민주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예. 여권 내의 일부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박수현 이 현직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물론 나 개인 의견입니다. 이건 내 의견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퇴하라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넘길 건 아닌 듯이 느껴졌거든요.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사퇴론을 둘러싸고 네. 지금 여야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야당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그렇죠. 야당 예. 그렇죠. 야당 근데 그렇죠. 이게 정말로 김명수 대법원을 향한 것인가? 맞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맞는데 예. 사실은 이건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거래를 하고 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처신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거를 이 정치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려 공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립을 못 지킨 이유는 결국은 이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고 똑같은 것이다. 지금 하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사퇴를 해도 뭐 그렇지만은 사퇴를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인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게 처음에는 강력하게 사퇴해라라는 입장에서 혹은 탄핵한다라는 입장에서 조금씩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로 대국민 사과로 거기에는 맥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버리면은 사실은 약간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속 인사 임명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완전히 기류가 바뀌는데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질의도 하고 공격도 하면서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퇴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임명을 해요. 임명권이 있죠. 차기가 뭐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내부에서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야당 높은 내부에서. 거죠.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왜 김수현 위원 죄송합니다. 탤런트죠 김수현. 박수현 위원장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약간 그 기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면은 약간 큰 파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어찌 됐든 공격할 소재가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또 여기서 이제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만 이제 여권 주류의 시각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근데 이제 뭐 그런 공식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살짝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판을 읽어주셨네요. 근데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이 상황에서 사실 뭐 가장 좋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당사자죠. 뭐 야당이 강도 높게 사퇴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여당은 지금 뭐 별로 목소리 자체를 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녹음 파일로 드러냈음에도 지금 책임지라 이런 요구가 정치권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 언론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 불신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19명을 상대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법원장 사퇴
여기에 응답자 60.9%가 찬성을 하고 20.5%가 반대를 했거든요. 예. 뭐 재판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그 본질보다는 지금 정치적인 구도에 따라서 이 문제가 뭐 유야 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게 사법의 정치화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김정은 기자가 잘 지적해줬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가 유리해, 이 당이 유리해, 저 당이 유리해,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대법원장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사법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할 때 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위증하면 안 된다고 선서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가죠. 편법적인 증여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뚜렷한 소득원도 없으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16명이 대상인데 네. 이 중 30대 한 조사 대상자는 부모로부터 70억 원대 그 주식을 증여받아서 대표 자리에 올랐고요. 그 뒤에 유령업체를 꾸며서 허위 광고비 지급 방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냈고 네.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뒤가 구린 젊은 자산가 16명의 평균 재산 가액은 186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들의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폭넓게 검증해서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라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뭐 자기가 기업을 읽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16명은 뒤가 구려 보이는 영앤리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수법들을 좀 보면은 뭐 꼬마 빌딩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부모가 네. 자식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합니다. 빌딩을. 일단 작은 사요. 빌딩이에요. 네네. 가격이 안 비싼데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빌딩의 가치를 크게 올리는데 그 부모 돈은 돈으로. 다 부모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자식한테 그 지분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뛰는 거죠. 그럼 처음에 자식하고 공동 명의로 살 때는 그 일정 금액을 자식한테 증여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세금을 낼 테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뭐 해가지고 가치가 확 오르고 나면 자식의 재산은 같이 느는 거네요. 그렇죠. 아,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식으로. 그렇죠. 있고 레지던스를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입해서 다 뭐 증여를 해서 뭐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최근에 트렌드가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양도소득세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로 다 돌아서는데 그것도 아깝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부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영앤리치라는 표현을 국세청이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썼더라고요. 저는 무슨 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증권회사. 근데 투자회사. 찾아보니까 이 트렌드예요. 마케팅 용어가 됐더라고요. 영앤리치라는 표현이 젊은 부자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부모에 의한 증여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부모들이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크게 늘어나고 그런 물려받는 그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런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늘어나니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예, 신조어처럼. 근데 요새 또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생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된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런 표현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흐름도 있는데 저는 영앤리치라는 표현도 좀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뭐 벼락거지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 말자는 분인데 지금 영앤리치라는 우아한 이름보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 졸지에 부자가 된 분들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예. 그냥 어린 졸부라는 표현이 더 낫지 어린 않을까 졸부. 예, 어린 졸부 괜찮네요. 예, 어린. 싶습니다. 뒤가 구린 어린 졸부 이렇게 부르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